사회를 맡게 된 이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을 바꿀 남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라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처리가 안 된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사무실의 주인이죠. 더 이상 지구인이 아니다 화성인입니다. 개혁신당의 대표이자 화성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입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을 연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금의 이준석을 만든 분들입니다. 저도 처음 뵙는데요. 이준석 당대표의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말 귀중한 분입니다. 한승교회의 담임 목사이시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를 맡고 계신 유용원 이준석 선거사무소 후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지방선거 화성시장 후보였고 이준석 캠프의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구현모 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직 내양자 원내대표님께서 오고 계셔서 조금 이따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남양주를 사통발달 교통도시로 만들 유일한 남자, 몸에 좋고 남양주에도 조응 남자 조응천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슬램덩크엔 송태섭이 있다면 종로엔 금태섭이 있다. 개혁신당 금태섭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개혁신당의 브레인입니다. 용감한 남자 김용남 정책위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개혁신당의 대들보 철근철근 김철근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화성의 변화를 이끌 화성정 이원욱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개혁신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큰 용기 내주신 양정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분당의 개혁을 이끌 류호정 분당갑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뜻밖의 반가운 손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준석을 애정하는 정규재 주필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을 위해서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함께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내빈 소개 중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행사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외빈 분들 중에 바쁘신 분들이 계신 관계로 먼저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내외빈 여러분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우리 관객분들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피켓은 말고요. 피켓은 조금 이따 끝나고 할 거고요. 우리 후원회장님도 나오시고 우리 구영보 선대본이 나오시고요. 자, 양손을 맞잡아 주시고요. 네, 기자님들께서는 촬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제가 이준석 하고 크게 외치면 여러분들은 당선이라고 외쳐주시면서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외쳐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자, 한 번 더! 이준석!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외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양현재 대표님 입장하고 계신데요. 잠시 뒤로 켜주시고요. 네, 지금 도착하셨으니까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반도체가 아니다. 양도체다. 용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구원투수 양양자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축사 순서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축하 말씀을 청해 드려야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기에 몇 분만 모시고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개혁
자유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의 출정식을 위한 이 개소식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을 우리 이준석 대표와는 아마 인연이 제일 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 12월 아마 27일날인가 이때 박근혜 비대위가 발족을 했을 적에 거기에서 제가 이준석 대표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 26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정치를 하려고 들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서부터 정치에 대한 식견이 대단해요. 그래서 아무도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권위에 밀려서 얘기도 잘 못하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정치 과정에서 선거도 여러 번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2020년 오늘의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라는 그런 당명을 가지고 20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당을 다시 재건하다고 젊은 비대위원장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 비대위를 만들어서 오늘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 당 정강정책을 보수당에 거의 사람들이 잘 납득을 하고지 않는 수준에까지 변경을 해가지고서 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렵게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끌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과연 이 오래된 역사를 갖다는 보수 정당이 당을 이끌 만한 거의 사람이 있겠느냐를 여러분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당의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들이나 과거에 정당을 이끌었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하느냐,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서울시장이 당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를 하는데 엉뚱하게 안철수라는 분을 단일 후보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정당을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만 모였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드시 국민의힘의 후보가 서울시장이 당선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당신네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설사 3대 대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당의 후보를 꼭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킨다는 이런 일념을 가지고 해서 결국은 지금의 오세훈이라는 시장을 당선을 시켰고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세훈이만 당선시키면 그 다음날로 당을 떠나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오세훈이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제가 그 당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을 보니까 소위 그 당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들이 후보에 나왔고 그 때문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당 대표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는데 또 어떻게 돼서 된지 아세요? 이준석 대표가 당에 아무런 조직적인 기반이 없어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결국은 국민의 성원의에서 국민이 이제는 저 당이 앞으로는 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겁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당이 이제는 종전의 보수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당으로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는 그런 기대감이 국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므로 인해서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맺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이 됐어요? 겨우 0,7%라는 차이를 가지고 당선됐습니다. 과연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그 0,7%라고 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었겠느냐. 결국은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이 국민의힘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수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를 참 오래간만에 보수 정당의 새로운 젊은 대표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잘 좀 가꿔서 미래에 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했어야 할 얘기인데 참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좀 선진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유당 시절에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아주 유능한 36세의 국회 부의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시에 자유당을 이끌어갈 아주 참 별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이 나이 잡수신 정치인들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무명을 씌워가지고서 그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결국은 법원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갖다가 사건을 가지고 맺는 거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를 엉뚱한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축출을 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의 사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를 당에서 축출하는 순간에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10% 이상 추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이 추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당이 정상을 못 차고 헤매는 것이 오늘날의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집권을 해가지고서 뭘 했느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가까운 세월에 있어서의 업적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선거를 앞두고서 하는 소리가 민생이 중요하니까 민생 하고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취임할 당시에는 민생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참 중소업자들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의 소위 경제 상황이 말이 안 되게 피폐해졌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에 당선돼서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민생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은 말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정치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민생을 늘 챙기는 것이 정치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저 다음의 권력을 위해서 정부를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래 우리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개혁신당이라는 것을 내는 거죠. 저는 사실 참 지금 제 나이가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85세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쉬어야 할 나이에 우리 이준석 대표의 몸부림치는
이런 정치 활동을 갖다가 보기에 너무나도 딱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사람들이 지속해서 국회를 갖다가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 2년 전에 지금 선진국이 됐는데 선진국이라고 자랑하기에는 참 부끄럽게 사회 모든 지표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나라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모든 분야가 양극화로 갈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편안하지 못하고 국민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정치 풍토를 그대로 방관하고 갈 것이냐. 지금 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단언을 해서 나라가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첫째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 양당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느냐? 여기에 새로운 정치 세력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 양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그러한 결심을 유권자들이 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놓고 본 적에 참 최근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새로움을 찾는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느 나라냐면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인데 불란서에 지금 과거의 보수 진보 정당은 다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왜 몰락을 했느냐? 불란서의 유명한 그 드골이라는 대통령이 근대 불란서를 만들고 10년 만에 참 권좌에서 물러나가지고서 69년에 권력을 내놓고 그 이후에 보수 진보 정당이 한 3, 40년씩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불란서가 하나도 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마크로라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민이 참 새로운 정치를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해서 오늘날 불란서는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뿐이 아니고 우리 정치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지속되면 절대로 발전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개혁신당이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하면은 그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서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대표로 선출돼가지고서 사실 우리나라의 보수를 새롭게 편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개혁신당의 물결을 일으키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아주 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준석 대표를 새로운 하나의 지도자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여기 동탄에서 꼭 만들어 주시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밝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그러한 점을 강조시키면은 아마 유권자들도 많은 이해를 갖다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는 무슨 정부, 기업 뭐 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국민의 저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한번 결의를 다지면은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권자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서 이번 동탄에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서 미래를 약속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선거에 임하시면 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준석 선거사무소의 후원회장님이시죠? 유용원 후원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에게 후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해 축하하는 것이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만남에 대한 스토리만큼 저에게는 어쩌면 이준석 대표님과의 만남도 소중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정치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치와는 좀 무관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 앞으로도 정치와는 멀리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축하하고 응원해 주고 싶다 해서 후원회장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원래 교회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면은 권면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게 쉬운데 아니 정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외웠다는 큰일 나겠다 해서 적어왔습니다. 제가 적은 대로만 하고 했더니 우리 그 참모들이 너무 작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원면은 짧아야 좋습니다. 고난은 삶의 크기를 확장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 이준석 대표에게 고난의 시간은 삶을 추락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도전은 앞으로 미래 권력으로 발돋움하는 시작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출발이 화성을 동탄이 되어서 행복합니다. 동탄 시민들의 자부심이 이준석 대표의 승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탄의 발전과 도약 그리고 확장이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섬김으로 더 크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의 멋진 도전이 우리 모두의 흥분으로 남겨지듯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동탄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열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대표님 꼭 승리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호응해주신 우리 유영원 목사님입니다. 사실 예정된 순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너무 귀한 분이 와주셨고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이번 순서는 우리 정규재 집회를 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치에 와서 얘기하는 그런 군번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아마 우리가 우리 정부 악을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당 제도가 쉽게 무너지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 양당 제도가 사실은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성령이 떠난 지 오래인데 아무도 무너뜨리지를 못하는데 이 대한민국 생기고 국힘민주가 오랫동안 지배해서 이제는 이 성령이 사람은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 정치 지도자를 뽑아내는 과정을 보더라도 정말 이제는 더는 견딜 수 없죠.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해. 양당 제도는 제도와
사람들 관념 속에 굉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먹고 붙어야 돼. 꼭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준석 대표는 이 화성에서 유세를 하는 중에 꼭 여자도 한 명 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분이 아니기를 아마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3년 후에 진짜 도전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개혁신당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분의 말씀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분의 진실을 향한 투쟁은 결코 문전박대할 일이 아닙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북돋아 주시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하는 이제 800명 조금 안 되는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원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 명의로 온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온 것입니다. 저희 단체는요, 순직한 최상병이 왜 순직을 했으며 어떤 수사 외압을 당하고 있는가 밝히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이 국가 권력이 수사 외압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권력이 나서서 그 핵심 혐의자, 범죄 혐의자 이종섭을 호주로 빼돌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 박정훈 대령은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힘들었을 당시에 작년 11월 유일하게 보수 정치인 중에 만나주신 분이 이준석 대표였고 허은하 의원이었고 또 천하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만나주고 함께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고자 이곳에 왔고 이준석 대표가 꼭 당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요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로 이준석 대표가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탄을이 꼭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화성을에 어떤 분들이 출마했는가 봤더니 가방에 비유하자면은 매력적인 구찌 브랜드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에코백 같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주황 색깔 에르메스 정도 되는 이준석 대표가 왔습니다. 동탄에 이렇게 귀한 정치인이 왔으니까 화성을 주민들께서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개혁신당 지도부분들과 관계자분들의 축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원우 의원님께서 깜짝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너무 많고 너무 기니까 모두 다 나오셔가지고 한마디씩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도부분들과 국회의원님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일렬로 서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개혁신당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 양양자 원내대표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가족이 알바트로스에 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5일에 제가 삼성전자 임원으로 발탁되고 나서 2015년 10월 4일 날 제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우리 이준석 대표 이번에 꼭 되겠죠? 네! 제가 아침마다 나오면서 한 분이라도 만나면 우리 이준석 대표 꼭 부탁합니다. 역시 엄마야. 어머님 어디 계셔요? 김향자 어머님이셔요. 제가 양향자입니다. 뒤에 다 따라서 하세요. 오늘은 제가 큰절로 호소를 드릴게요. 정말로. 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울지 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정규재 선생님께서 여자를 만나라고 했는데요. 저희 딸이 91년생 영동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집을 갔어요. 저희 사위가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매일 그럽니다. 친구 소개 빨리 해주라. 그래서 아마도 이 동탄의 선생님이 아마 이 교수로 김향자 여사님의 며느리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이 동탄과 이준석에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보면 그 안락한 길을 놔두고 이렇게 이 정치를 바꾸고자 몸부림치면서 균열을 내고자 덤벼드는 이 모습에 제가 반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탄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으로 오면 내가 목숨 바쳐서 당선 지켜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박합니다. 이 당선이 동탄 우리 화성을 주민들이 만드는 그야말로 위대한 역사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DNA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시죠? 우리 함께 만들어야겠습니다. 제가 동탄 주민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이준석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곧바로 우리 조옥천 의원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북부 벨트의 핵심입니다. 조홍천입니다. 여기 우리 남양주 병 정재준 후보, 또 우리 구리의 김구영 후보 좀 일어나시죠. 멀리 남양주와 구리에서 오셨습니다. 김구영 후보, 예, 환영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정규재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표 만든 책임지라고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 뻔한 그거 책임지겠습니다.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망탄, 민주당은 이재명 망탄. 그러면 우리 개혁신당은 동탄에 힘을 쓰면 되겠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남부에서
남부벨기에서 동탄 용인을 중심으로 돌풍이 일어나고 경기 북부에서 우리 정재준 동지, 김무영 동지, 또 조홍천 해서 북부에서 또 돌풍이 일어나면 이게 회오리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거대한 태풍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곧바로 우리 금태섭 최고위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울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금태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동탄은 저희 아버지 고향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여기서 설렁탕집을 했었고요. 이렇게 바뀌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기 전에 바로 이 자리 근처에 제가 사법시험 붙었을 때 경축이라고 동네 청년들이 제 이름을 걸어주려고 바로 그 자리에서 30년 만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금태섭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또 여기 있는 모든 개혁신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한국 정치를 바꿉시다. 여러분 이준석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우리 김영남 정치부의장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남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를 30년 전에 와봤어요. 그때는 정말 산밖에 안 보였습니다. 지금 동탄을 보면 상전벽해가 무엇인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30년 후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동탄의 주민 평균 연령이 34.5세라고 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30년 후에도 동탄의 평균 주민 연령은 65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공짜로 못 타시는 주민들이 30년 후에도 그다 계실 겁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저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의 지금 연세 정도가 돼 있을 거고요. 아마 저도 30년 후에는 정치는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자리하고 있는 지금 현역 의원들, 전직 의원들 또 앞으로 되실 분들 중에 30년 후에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또 30년 이후의 기후변화를 걱정하면서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낼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 동탄과 대한민국의 30년을 위해서 여러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바로 이원혁 의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리호정 의원. 옆에서 굉장히 삐졌어요. 리호정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멕시코만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만들어내고 거대한 허리케인을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열기가 사무실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열기를 국민의 열기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열기를 만들어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주황색의 물결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이 한국 정치에 이의 있는 한국 정치, 이 잘못된 한국 정치, 극단적 혐오와 분열의 한국 정치, 이것을 바꿀 사람 저는 이준석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준석이 다음 대선 때 고작 42살입니다. 한 번 떨어져고 그 다음 밤에 47살입니다. 또 한 번 가도 52살입니다. 그 전에 무조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준석이다. 이준석과 함께 주황색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바로 우리 양정숙 의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대통령과 맞짱 뜬 정치 천재 누굽니까? 예, 아버님도 굉장히 수려하시고 어머님도 고우신데 우리 이준석 대표가
꼭 동탄에서 결혼해서 딸아들 낳고 손자 손녀 보고 계속 뿌리 내리시면 좋겠죠? 네, 정규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당 기득권 정치의 이 폐해가 나라를 0.7% 차이로 완전히 양쪽으로 두 동강이 냈습니다.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로 후삼국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열된 정치 통합할 사람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슈퍼에 가면은 우리 배 2개에 15,000원 합니다. 김밥하고 라면만 시켜도 10,000원입니다. 10,000원짜리 가지고 가서 식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득권 정당이 최상병 사건 호주대사, 도주대사 만들고 일제시대 때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손톱만큼도 일본 지식인 손톱만큼도 못하다는 이런 막말 정치하는, 이런 엽기 정치하는 이런 양당이 어떻게 정치개혁, 경제개혁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계부채, 기업부채 2,000조가 지금 넘습니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반드시 개혁신당에서 이루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주거 걱정하지 않고 저출생 위기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그까지 쥐꼬리만큼 이자 깎아주는 거 하지 않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빌드업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매직으로 4월 11일 주황색 오렌지빛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호정 의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북한에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제가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외치러 이곳에 오게 될 줄은 4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달랐습니다. 네, 이게 바로 개혁 정치일 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또 이준석의 당선 이유를 말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일하면서 끝없는 그 양극단의 진영 정치를 지켜봐 왔습니다. 뭐 여름에 이런 수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입법 공백, 입법 미비를 이렇게 지적받곤 했습니다. 근데 뭐 법안이 발의가 안 돼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법안 발의돼 있었고, 사실은 정치가 일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싸우느라 그 민생에 관련한 일들이 뒷전에 밀려서 결국 어떤 억울하신 분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 좋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정치가 없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되는구나, 내 삶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봤고요. 그럼 이 정치를 바꾸려면 이제는 여야 이런 거 다 바꿔봤고 뭐 정부도 다 바꿔봤으니까 양당 그 자체를 그 자체 안에서는 고쳐쓸 수가 없다. 밖에서 제3지대가 건강하게 하나 만들어져야만이 이 정치가 바로 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양당 안에서도 이런 말씀 뻔한 말이잖아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어떤 군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정치를 하고 있고요. 젊은 동탄을 위해 일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당은 시민을 지키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혹은 자기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만은 시민을 위한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일천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시민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때, 그리고 더 큰 도전을 하는 정치를 할 때 그 정치인에게 권력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더 크게 하고 있는 정치인 이준석 아닙니까? 정치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20석 교섭단체 만들 수 있도록 지역구에서 당선하는 정치인들 만들어 주십시오. 이준석 대표 당선 화이팅! 마지막으로 김철근 사무총장님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총장 맡고 있는 김철근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바꾸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상대 진영이 주장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남이 상대 진영이 잘못되기를 바라기만 하는 정치, 이런 정치로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87년 체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40대 대통령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정사 7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선출직으로 40대가 대통령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쿠데타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있긴 했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60년대, 80년대의 클린턴, 2000년대 오바마, 아까 블란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젊은 대통령들이 나와서 이제는 한 번쯤은 끊어주고 새롭게 도약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저는 개혁신당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40대 대통령의 시작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3년 뒤입니다. 그 3년 뒤에 적어도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이곳 동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만들어서 여의도 국회로 보내주시죠. 저희가 정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도부분들과 국회의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비단길은 거부하고 거친 진흙밭을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응원과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개소식의 주인공이자 개혁의 아이콘, 개혁신당의 대표 이준석 후보를 모시고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화성을 동탄 이신도시 지역까지 찾아주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실 교통이 또 전국 각지에서 오시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제가 나중에 살면서 이 은혜는 모두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날인 걸 알고 저도 머릿속에 항상 고민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근데 어젯밤에 열심히 이 동탄 지역에서 저녁 인사를 하다 보니까 까먹고 대본 안 썼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제 머릿속에 담겨있는 말들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어떻게 모여게 되었는가 앞에 말씀 주신 분들이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는 양당 정치에 있어서 볼만큼 그 쓴맛을 보고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모여있는 개혁신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혁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에 대해서 전 당대표로서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이 과정이 험난할 것은 당연히 예측했던 것이고,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도 다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저희가 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까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12월 27일에 탈당을 선언하면서 저는 이미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뤘던 모든 제 영광을 뒤로 내려놓겠다. 다시는 그것에 기대서 정치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광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영광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면은 제가 이끌게 될 당의 진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바꾸려고 저희는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동탄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를 언론 인터뷰에서 가끔 밝혔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제 고향이고 제가 3번이나 도전해가지고 또 그리고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냈던 상계동에서의 4번째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며 어떻게 정치할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해봤습니다. 상계동에서 선거라는 것은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할 것입니다. 상계동에 먼저 전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하는 60대 이상 지지층을 잡기 위해 가지고 제가 노인정부터 인사를 들고 했겠죠. 그 과정에서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또 오랜만에 연락드리면 연락드리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또 새로운 아젠다를 내세웠겠죠. 그것이 젠더 이슈든지 페미니즘이든지 뭐든 또 던졌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제가 재창했다고 하지만은 검증된 방식인 또 세대포 이론의 한 가지 방법을 테스트해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정치에 있어서 더 이상 흥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소위 비단주머니 같은 것들, 그건 제가 누군가를 당선시키고 싶어가지고 또는 제가 속했던 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속에서 만들어냈던 비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보약을 먹어가지고 잠깐 잘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각성제를 먹어가지고 하루 시험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고 싶었던 거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게 제 이번에 정치적 고민이었습니다. 왜냐? 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대통령 만드는데 제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조했지만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 대통령 선거는 최선은 투표용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비극적인 선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하고 싶은 고민들은 이제 보수와 진보의 범주를 조금 넘어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직에서 축출된 다음에 사실 누구처럼 여느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지역구에 묻히겠다는 생각으로 상계동에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한 표 줍쇼하면서 다니면서 1, 2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뭔가 새로운 세상이 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평생 서울에서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지방의 문제들도 보고 싶고 과연 정치라는 것이 무엇을 해결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멀리 떠났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떠나기 위해서 제가 갔던 곳이 순천일 겁니다. 그 순천에서 4개월 동안 제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해결해야 될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뤄지지 않았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은 고민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교육봉사를 하기 위해서 순천에 갔는데 제가 가르치게 된 중학교 학생들은 제가 서울에서 가르쳤던 중학생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왜 순천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는 수학 시험 문제를 내면서 왜 서울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빼고 시험 문제를 낼까? 누군가는 지나칠 수 있는 문제겠지만은 저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제도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은 배우는 것을 순천에 있는 학생은 배우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공정이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걸 사후적으로 보정하겠다고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입시에 있어서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게 무슨 공정입니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나중에 입시제도로 특혜를 주겠다. 그것이 어떻게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런 것들이 배려를 가장한 방치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순천에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거, 제가 순천의 중앙시장 옆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중앙시장인데 왜 이 중앙시장의 모든 상업용 상가들은
1층이 다 공실일까?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번화가였으니 순천의 중앙시장이 왜 다 공실이 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를 지내면서 단 한 차례도 대안을 내지 못했고 고민하지 못했던 제가 무한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당대표하면서 순천에 한두 번 가본 게 아닙니다. 근데 순천에 갈 때마다 저를 당직자들이 이끌었던 곳은 순천의 유명한 국밥골목 웃장시장이었습니다. 웃장 아랫장에 가가지고 국밥 먹는 사진을 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내기 위해 가지고 그 아래로 300m만 내려오면은 순천에 몰락한 상권이 있고 아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구도심이 있는데 그런 곳만 가도록 강제했던 겁니다. 제 후임으로 지금 여당에서 대표하고 계신 분이 요즘 시장 방문을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때로는 생닭을 들고 흔들기도 하시고 제가 언젠가는 다 가봤던 그런 지역마다 있는 시장에 가가지고 다 동원된 당원들 뻔히 아는데 그 안에서 환호를 즐기시는 모습, 저는 그분도 훌륭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지도자들의 가스라이팅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정말 좁은 범위 내에서 경주마처럼 그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저에게 무수히 쏟아지던 보수 진영의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재명을 안 까냐? 저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 공격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잘했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이재명이라는 것, 글쎄요, 저는 그분이 좋은 정치인이라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대한민국의 다른 문제점들이 들어온 이상 그게 제1의 투쟁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교육 열화 문제, 그리고 지금 이 동탄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 투쟁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이미 대중적으로 인기를 상실한 어느 정치인 하나 싸우고 그 사람 잡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탄에 오기로 결심한 이유, 이 지역에 와봤더니 정말 미래만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수십만 명 살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살아왔던 상계동에서 40년 전에 이루어졌을 고민들과 비슷한 것일 겁니다. 4호선 지하철 끄트머리에 그래도 신축 아파트 다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20평대 30평대 아파트에 신축 분양받아가지고 전세 살러 들어왔던 그 신혼부부들의 꿈이라는 것이 그 당시 확장되던 서울에서 얼마나 소박한 꿈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동탄에 이미 서울을 한참 벗어나가지고 서울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된 젊은 세대가 이제 여기에 GTX 종점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달려와가지고 이곳에서 자기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꿈꾼다면은 그게 아마 제가 할 일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동탄 여기저기를 갔을 때마다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 문제, 출퇴근을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라는 이야기, 이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계획된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몰려들면서 학교 용지는 충분한데 아직까지 학교가 많이 지어지지 않아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일하게 과밀학급 문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대두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에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비록 이 지역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60% 이상 득표해왔던 지역이라는 거 검색만 해보면 나옵니다. 그게 저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저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정치에서 경쟁이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경쟁의 일원이 되고자 이곳에 찾아온 것이고, 저는 그 경쟁 잘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정치해온 만큼
동탄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 정말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김종인 위원장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이미 진보 보수의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왜냐? 20대, 30대, 40대 이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진보와 보수 논쟁이라는 거는 정말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광주에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아주 민도 높은 분들이 살고 있는 광주란 도시에서 광주의 젊은 세대와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항상 저에게 하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광주 정말 민주주의의 도시이지만은 민주주의의 이상이 있다는, 민주주의 이상의 무언가 있다는 것을 꼭 정치에서 보여달라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발달시키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서 그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그게 광주에서 윗세대에 억눌려 있던 젊은 세대가 저에게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 부끄럽게도 지난 대선과 지선의 연장선으로 펼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끝없는 경쟁,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무의미한 경쟁으로 기록될 것이고 가장 비생산적인 정치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지층과 당원들이 개혁신당의 앞날을 보면서 많은 고난을 예상하고 그것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비례대표 출마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 하신 당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담지 못했던 것은, 글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또는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이 겪었던 고난에 비할 바 하겠습니까? 예전에 일제시대에 나라 독립시켰다고 뛰었던 그런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들, 이승만 대통령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겪었던 목숨을 건 고난과 비교했을 때 더 큰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의 고난의 과정, 본인들이 정말 김영삼 대통령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유당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쳐나와가지고 민주화의 길을 갔다는 것은 당연한 용기를 필요하는 것이었고,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멀쩡한 차에다가 질산 염산을 부어가지고 테러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이 철렁했고 이 길을 왜 들어섰나 하는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산채로 현해탄에 던져질 뻔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할 것도 없지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끌어준 길 마다하고 다 던지고 나와가지고 낙선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지도자의 반열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85년도에 민주화도 다 이루어질 만한 시점에, 산업화도 이루어질 만한 시점에 태어난 제가 무슨 잘 될 일 있다고 이런 고난의 길을 항상 걷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분수 넘치고 저 혼자 자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나무라. 지도자가 되겠다고 작정한 이상, 당대표를 경험하고 난 이상 그냥 지도자를, 선출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저에게 대한 성원 보내주신 분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고 더 단련되고 싶고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화성에서의 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민생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화성, 동탄 이 지역이 지금까지 누적해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어내는 그 고행의 길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울의 상계동에서 쌓아왔던 서사는 정말 개인적인 서사였고 제 고향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제 올곧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서사였다면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어떻게 개혁의 길로 이끌까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그리고 좋은 지도자로서의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탄에 있는 우리 시민들께, 주민들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하겠다 약속한 것처럼 저도 동탄에서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젊은 세대 여러분과 같이 하고, 그리고 동탄의 발전을 끝까지 이뤄내도록 제가 분골쇄신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같이 하도록, 그렇게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리고 마음이 급합니다. 동탄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이원우 의원님, 동탄에서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분골쇄신하셨습니다. 이 동탄 주민들도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 이원우 의원님이 국회 내에서 동탄의 발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입법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셨는지 모를 겁니다. 물론 소신 있는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치하에서는 입법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대중교통법이라든지 굉장히 동탄의 트램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입법들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탄의 유일한 국회의원 이원욱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탄의 국회의원이 2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일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후보들 모두 동탄의 3번째 국회의원, 4번째 국회의원, 5번째 국회의원, 6번째 국회의원이 되어야지만이 저는 동탄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탄 주민이신 양양자 의원님은 당연히 기꺼이 동탄의 3번째 국회의원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원우 의원과 생사고를 같이 하기로 하신 조홍천 의원 4번째 국회의원 되실 겁니까? 네! 김태선 의원님, 종로에서 좀 있으면은 GTX로 동산까지 30분입니다. 같이 뛰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양정숙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전부 다 같이 뛰어가지고 동탄 발전 도움 주시겠습니까? 지금 동탄에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작은 당에 만약에 너를 국회의원 만든다 해가지고 동탄 발전시킬 힘이 있겠느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해낼 겁니다. 도와주실 거죠?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급합니다. 어제 그제 해가지고 이제 동탄 지역에서 여론조사들이 많이 돌았더라고요.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최고 핫한 선구가 될 것을 자명한 것이 그 양일간의 4군데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주민들의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내심, 제 마음속에는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아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처음에 여론조사 2등으로 15%대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3주가 지났을 때는 여론지지율 60%에 달하는 지지율로 제가 당대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냐에 따라 가지고 개혁신당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제가 동탄 이신도시에서 많은 주민들의 성원을 받아서 분위기를 이끌어서 제가 동탄 1신도시에 우리 이원우 의원님도 돕고 남양주로 지원 가고 용인으로 지원 가고 종로에 지원 갈 수 있도록 여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파죽지세로 저희가 올라간다면은 대한민국이 저희를 주목하는 3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대한민국 정치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더 이상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냐 같은 극악의 선택지는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옥 가실 분이 있다면은 제발 알아서 감옥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정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개혁신당이 개혁의 이름에 걸맞게 교육개혁, 연금개혁 거기에 더해서 정치개혁, 사회개혁 다 이뤄내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의 어깨 위에 참 많은 책임들이 짊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능히 감당해내고 동탄과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 이준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피켓과 함께 구호 외치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셔서 사진 찍으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저희가 동탄과 이준석 새롭게 더 크게라고 적힌 피켓을 나눠드렸습니다. 받으신 피켓은 서 계신 분들도 앉아 계신 분들도 가슴 앞에 혹은 머리 얼굴 앞에 이렇게 내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피켓 들어주셨습니까? 피켓 들어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동탄과 이준석 새롭게 더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크게 크게 크게라고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탄과 이준석 새롭게 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기자님들 준비되셨죠? 갑니다. 동탄과 이준석 새롭게 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준석 후보의 선거사무소 대기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